자메이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남성들이 평생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낙원의 섬입니다. 이곳에서는 CEO나 백만장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직 중인 상태라도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성들이 당신에게 반할 수도 있으니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자메이카 남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비밀을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파헤쳐봅시다. 준비되셨나요? 번호 12 자메이카의 길거리 음식 문화. 자메이카의 대표 음식이 자크 치킨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미 가득한 길거리 음식의 세계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자메이카의 요리 문화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현지 재료가 어우러져 미각과 호기심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자메이카를 방문하면 꼭 맛봐야 할 음식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킹스턴이나 몬테고 베이의 활기찬 거리에서는 자메이카 사람들이 국민 패스트푸드라고 부르는 인기 간식인 패티를 파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패티는 보통 밀가루와 강황을 섞어 만든 황금색 페이스트리로 속에는 매콤한 소고기나 치킨 혹은 채소가 들어갑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어 강렬하고 매운맛이 특징이며 잊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인들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 학생, 노점상들에게 있어 패티가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보여줍니다. 주이치 파티스와 타스티의 패티스 같은 인기 체인점에는 늘 긴 줄이 생기며 따끈한 패티를 맛보기 위해 기꺼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좀 더 독특한 것을 찾고 있다면 페스티벌을 맛보세요. 페스티벌은 약간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튀김 반죽 간식으로 보통 튀긴 생선이나 자크 치킨과 함께 제공되어 단맛과 매운맛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옥수수 가루, 밀가루, 설탕, 버터로 만들어져 황금빛이 날 때까지 튀겨지며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겉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속의 대비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스타파리안 식단의 대표 요리인 이탈스 우류는 다양한 야채, 콩, 고구마, 허브 등을 넣고 푹 끓여 만든 건강하면서도 든든한 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재료를 중시하는 이탈 철학을 반영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번호 11 해적의 도시 포트 로열. 17세기 포트 로열은 한때 지구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헨리 모건과 같은 유명한 해적들이 성대한 연회를 열고 럼주를 즐기며 바다의 왕처럼 살았던 도시입니다. 해적 활동과 무역을 기반으로 도시는 번창하며 카리브해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에는 집 10채당 술집이 8곳이나 있었고 럼주는 물보다 저렴했으며 매일 밤이 마치 끝나지 않는 파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시 현지인들은 포트로열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곳 사람이 아니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1992년 6월 7일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강타했고 이어진 쓰나미로 인해 포트로열의 대부분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불과 몇 분 만에 약 2,000명이 사망하고 도시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일부 건물은 바닷속 12m 깊이까지 가라앉았고 고고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잊혀진 도시의 유물을 발굴하며 그 화려하면서도 어두웠던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로열을 방문하면 침몰한 도시의 유적을 탐험하는 고고학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어는 심약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직도 물속에 머무는 해적 유령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밤에 귀를 기울이면 헨리 모건이 바닷속 파티에 초대하는 속삭임이 들린다고도 전해집니다. 용감하다면 지진으로 인해 기울어진 건물인 기디하우스도 꼭 들러보세요. 안에 들어가면 마치 자메이카 럼주를 한 병 마신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건물의 기울어진 구조 때문입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 고고학을 좋아하는 분, 혹은 스릴을 찾는 여행자라면 포트로열은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한때 카리브해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렸던 이 도시에는 여전히 푸른 바닷속에 숨겨진 과거의 영광과 그림자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12 자메이카에서 이상적인 남성, 자메이카에서 이상적인 남성이란 고급차를 타는 부유한 사업가나 권력 있는 CEO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완벽한 남성의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 여성의 70% 이상이 파트너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로 다정한 배려심, 그리고 가사 분담 의지를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알거나
빨래를 정리 잘하는 남성은 돈 자랑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죠. 킹스턴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파티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이 고소득 변호사라고 소개했는데 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그런데 혹시 패티 자메이카식 고기파이를 구울 줄 아세요? 자메이카에서는 여자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두툼한 지갑이 아니라 앞치마와 요리 실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메이카 여성들은 남성의 수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 역할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60%가 여성이며 의료, 교육,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안정된 커리어와 재정적 자립을 갖춘 자메이카 여성들은 더 이상 경제적 제공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을 나누고 애정을 보여주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자메이카 가족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커플의 80%는 집안일과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장 역할을 해왔던 자메이카 사회에서 큰 변화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남편들도 요리, 청소, 육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자메이카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남자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곤할 때 밥을 해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설거지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녀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마음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메이카 남성들이 일이나 커리어를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직업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감정적인 지원과 가족 중심의 역할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많은 자메이카 남성들은 아내와 함께 가사를 분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이 더 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9번. 자메이카의 축제 천국. 자메이카가 단지 레게 음악과 해변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섬에서 연중 내내 열리는 다채롭고 활기찬 축제를 통해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자메이카는 진정한 축제의 천국으로 모든 행사가 삶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축하하는 기회입니다. 자메이카를 방문하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흥미진진한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매년 7월 몬테고 베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레게 음악 축제인 레게 썬페스트를 소개합니다. 레게 팬이라면 평생 한 번쯤 꼭 경험해야 할 한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일주일간 열리며 세계 각국에서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클래식 레게부터 에너지 넘치는 댄스홀 공연까지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샤기 션 폴 코피 같은 유명 아티스트의 히트곡에 맞춰 밤새 춤을 추게 됩니다. 2019년 레게 썬페스트는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관광 산업에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레게의 세계적인 매력과 자메이카인들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리 파티를 좋아한다면 매년 4월 열리는 카니발 자메이카를 놓치지 마세요. 소카와 칼립소 리듬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킹스턴 거리를 행진합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수천 명이 춤을 추며 기쁨과 흥분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라 자메이카 국민의 단합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전통 춤에 참여하고 저크 치킨 같은 현지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차가운 럼 펀치를 마시며 삶과 문화를 축하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활이 빛나는 라군 하얀 모래 해변과 아름다운 폭포만이 자메이카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면 팔머스에 위치한 루미너스 라군에서 펼쳐지는 밤의 마법 같은 경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라군이 아니라 해가 지고 나서 진정한 마법이 시작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루미너스 라군에서는 바이오루미네센스 생물, 발광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디노플라젤레이트라는 미세한 미생물들이 움직임에 반응해 파란 빛을 내며 펼치는 자연의 빛의 쇼입니다. 밤에 라군의 물속으로 뛰어들면 움직임에 따라 빛나는 물결이 퍼지며 마치 물 위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밤하늘에 별이 바다에 비친 것 같은 장관은 마치 신비한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라군이 특별한 이유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디노플라젤레이트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르타 브레이 강이 민물과 카리브해의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독특한 환경 덕분입니다. 자메이카 생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푸에르토리코나 바하마 등 다른 유명한 발광 지역보다
10배나 높은 밀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 라군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어둠 속에서 빛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방문객들은 야간보트 투어에 참여하거나 직접 물에 들어가 발광 플랑크톤과 함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자의 95% 이상이 놀라울 정도로 멋진 경험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5%는 그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혀 설문을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미너스 라군의 마법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7번 자메이카의 특별한 음료. 자메이카 하면 보통 레게 음악이나 매콤한 음식이 떠오르지만 사실 이 섬에는 열대의 매력을 담은 특별한 음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의 꿀이라 불리는 자메이카산 럼은 꼭 소개해야 합니다. 자메이카의 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따뜻한 기후와 푸르른 자연 속에서 자란 사탕수수로 만들어집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한 후 즙을 짜서 자연 발효시키고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 몰라세스의 단맛, 열대 과일 시나몬과 정향 같은 향신료의 풍미가 더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메이카는 매년 2천만 리터 이상의 럼을 생산하며 그중 50% 이상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뉴욕의 배서 마이타이나 다이키리를 마신다면 그 럼이 자메이카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턴 에스테이트 마이어스 럼 같은 대표 브랜드는 자메이카를 럼의 수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럼은 단순한 파티용 음료가 아닙니다. 레온페언치라는 전통 칵테일은 럼, 라임 주스, 사탕수수, 시럽, 향신료를 조합해 달콤함, 새콤함, 매콤함이 어우러진 열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음료도 자랑합니다. 바로 블루 마운틴 커피입니다. 해발 뒤 0.1미터가 넘는 블루 마운틴의 안개 낀 고지에서 재배되며 부드러운 질감과 세련된 맛으로 유명합니다. 서늘한 기후 화산성의 영양가 높은 토양 풍부한 강구량이 이 프리미엄 커피의 비결입니다. 육위 아라와크족에서 식민지 시대까지의 미스터리. 자메이카는 1km2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 아름다운 해변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로도 유명합니다. 이 섬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아라와크족 또는 타이노족으로 약 서기 600년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섬을 자카라고 불렀는데 이는 숲과 물의 땅이라는 뜻으로 섬의 자연과 깊이 연결된 그들의 삶을 반영합니다. 아라와크족은 사냥, 낚시, 농업을 통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카사바 뿌리로 만든 평평한 빵인 카사바 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빵은 뜨거운 돌에 구워 먹으며 오늘날에도 카리브 지역의 크레페와 비슷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4년 인도를 향하던 항해 중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메이카를 발견했으며 그는 이 섬을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두운 식민지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배뿐 아니라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가져왔고 자메이카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는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자메이카의 통제권을 빼앗았고 이로 인해 설탕 플랜테이션이 확장되며 아프리카 노예들이 강제로 끌려와 일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5번 던스 리버 폭포. 자메이카에 방문한다면 섬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 중 하나인 던스 리버 폭포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폭포는 180m 이상 길게 뻗어 있으며 울창한 열대 숲에서 카리브해로 흘러내리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르른 열대 우림에 둘러싸인 던스 리버 폭포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릴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짜릿한 모험의 장소입니다. 던스 리버 폭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폭포를 오르는 체험입니다.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미끄러운 바위를 올라가며 경험 많은 현지 가이드가 안전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 흥미롭고 신나는 모험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적합합니다. 천연 암석으로 형성된 길을 따라 차가운 맑은 물이 발을 감싸며 흐르는 느낌은 상쾌함 그 자체입니다. 이 폭포 오르기는 단지 모험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맑은 물, 햇빛에 반짝이는 흰 거품, 열대의 풍경이 어우러져 심신을 정화시키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지 가이드는 종종 도중에 휴식을 권하며 사진을 찍거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던스 리버 폭포는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1957년 이곳은 자메이카의 지배권을 두고 스페인과 영국이 싸운
라스 초레라스 전투의 무대였습니다. 영국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자메이카 식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폭포를 오르며 느끼는 감동은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메이카의 풍부하고 격동의 역사를 밟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4번 자메이카의 보선. 자메이카는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해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연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도 많습니다. 블루홀 아이리 블루홀도 그중 하나로 오초리오스의 울창한 언덕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청록색 연못들이 밀림과 폭포로 둘러싸인 차에 영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블루홀은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작은 폭포와 석회암 절벽, 열대나무 사이에 숨겨진 천연 수영장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복합 시스템입니다. 각 연못은 선명한 푸른빛을 띠며 나무의 초록빛과 햇빛을 반사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그 광경은 마치 그림 같아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곳은 스릴을 즐기는 모험가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이며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아래의 푸른 물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뛰어들면 온몸의 상쾌함과 아드레날린이 퍼집니다. 많은 여행객들은 이 순간을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경험이라고 말하며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영과 절벽 다이빙 외에도 현지 문화와 역사를 잘 아는 가이드들과 함께하는 투어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물을 수호하는 정령들이 있다는 전설이 있으며 순수한 마음과 평온한 정신으로 블루홀에서 목욕을 하면 신들로부터 건강과 행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메이카 관광청에 따르면 블루홀은 매년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자연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이 적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추며 물 위에 반사되어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녹음을 비추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3위 하얀 모래의 천국. 자메이카를 떠올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새 하얀 모래, 따사로운 햇살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양지를 만들어줍니다. 자메이카의 해변들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액티비티가 활발한 해변부터 숲속에 숨겨진 고요한 망까지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메이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네그릴 서쪽에 위치한 세븐 마일 비치입니다. 이름처럼 약 11km에 이르는 이 해변은 부드러운 흰 모래와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인상적이며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핑, 카약,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2020년 트립어드바이저가 세계 10대 해변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그릴의 석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몬테고베이에 있는 닥터스 케이브 비치입니다. 투명한 물과 고운 흰 모래로 유명한 이 해변의 이름은 20세기 초 한 의사가 이곳의 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 대중 목욕탕을 만든 데서 유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의 물이 맑고 상쾌하며 편안함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요함과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포틀랜드에 있는 프렌치맨스 코브를 추천합니다. 맑은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독특한 지형 덕분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물결은 수영이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2위 밥 말리 박물관. 킹스턴 중심에 위치한 밥 말리. 이 박물관은 음악 애호가라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밥 말리의 집이자 녹음실로 사용된 이곳은 오늘날 그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밥 말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한 따뜻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레게 음악이 울려 퍼지며 One Love, No Woman No Cry, Redemption Song과 같은 명곡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박물관에는 밥 말리가 애용한 깁슨 레스폴, 기타 가족 사진, 역사적인 공연 사진 등 귀중한 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투프공 스튜디오를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소형 극장에서는 그의 삶과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자메이카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1위 라스타파리 운동. 자메이카를 이야기할 때 라스타파리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30년대에 시작된 이 운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자 아프리카의 뿌리로 돌아가자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물질 중심의 서양 문화를 바빌론이라 부르며 이를 거부합니다. 라스타파리제는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1세를 메시아로 여깁니다. 가장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드레드락 헤어스타일로 이는 유다의 사자를 상징하며 힘과 영적 헌신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스타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자연과의 연결, 신과의 일체감,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간자 마리화나입니다. 라스타파리에서는 간자를 신성한 허브로 여겨 의식에서 사용합니다. 신과 연결되고 명상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여겨지며 연구에 따르면 80% 이상의 라스타파리안이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간자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깨달음의 약초입니다. 자메이카는 음악, 음식, 해변, 그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감정의 여정이자 자연과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해변에 앉아 자메이카 럼을 마시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메이카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나 가고 싶은 다음 여행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